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입 전형이 확정됐습니다만 의사협회가 총파업 투표에 들어가는 등 의정 갈등은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네, 전공의가 떠난 병원마다 의료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여름 위기설까지 불거져 나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수련병원마다 전공의 비중은 대략 40% 수준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떠난 지 넉 달째 병원마다 전공의 공백을 채우지 못한 채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최근 내부망에 의료 공백으로 심각한 손실이 있다며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금융기관 차입 고려 등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필수 의료를 제외한 모든 활동 재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올 여름을 넘기기 전 종합병원 기능을 유지하기 힘든 병원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빅5 정도는 거뜬히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중간쯤 되는 사립대학병원들은 아마 여름이 지나면 다 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수술이나 입원 등 병원 가동률이 30-4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부 병동은 통합해 운영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도 회복한다고는 하는데 단위는 아니더라도 한 40에서 한 30 정도는 올라가는 수준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전공의를 대신하는 전문의와 교수들도 피로 누적을 호소하는 데다 병원 경영난 심화로 직종별 무급 휴가를 검토하는 등 경비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교수만 힘든 게 아니고 간호사들도 당연히 이제 일이 적다고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승리적인 마음으로도 크고 그다음 병원에 있는 간병사들도 환자가 줄어가 자기 일 줄어 수입 줄어가지고 간병사도 아우성입니다. 정부는 의사수 부족으로 필수 의료가 외면받고 의료 불균형으로 이어졌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고 의료계는 총파업 투표로 맞서고 있습니다. 끝모를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일선 의료 현장에 버틸 여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내륙형 소형 원자력 발전소 건립이 대구에 추진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국내 1호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이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첨단 산업단지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2035년부터 약 10년 동안 군이 첨단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기량의 3분의 1 정도를 SMR에서 생산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구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달 안에 SMR 건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한수원은 원자로 건립을 위해 부지 적합성, 환경 영향, 냉각수 공급 방안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대구시와 협력해 타당성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6월 5일 환경의 날에 울려 퍼진 대구시의 소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은 잔혹하고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소형 원자로는 개발 초기 단계이고 세계 어디에서도 상용화 사례가 없으며 국내 상용화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조차 신중한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증되지도 준비되지도 않은 사업을 또다시 발표 먼저 하는 대구시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소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영일만 석유 시축 계획과 관련해 포항에선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지열 발전 사업이 촉발한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경험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추 과정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포항을 강타한 규모 5.4의 지진. 조사 결과 정부의 지열 발전 사업이 촉발한 인공지진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한 차례 악몽을 겪은 포항 시민들은 정부의 이번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에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계실 때 그 땅을 잘못 파가지고 그런 현상이 났는데 지금도 그 몸이 떨리고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게 많아요, 사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포항 지진이 촉발 지진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부산대 김광희 교수는 시추 작업 등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지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에 어떤 인위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면
지하 응력장의 변화가 생기고 이런 응력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구는 평형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크고 작은 지진들이 실제로 지난 2015년 미국 지질조사국은 시추 작업이 지진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지 않던 데에서 지진이 발생을 한다는 것들을 확인했고 이러한 경우에 대부분이 지하에 유체를 집어넣거나 유체를 꺼내는 작업과 관련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다만 지진이 발생해도 피해로 이어질지 여부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김 교수는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시추 과정에서의 지진 발생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며 다만 석유 생산으로 이어질 경우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통해서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는 것이 포항 시민들의 안전이나 또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니겠는. 산유국의 꿈에 부푼 대한민국.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을 위한 사전 준비가 우선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가 어제 치러졌는데요. 올해 수능의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인 만큼 수험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번 모의평가 출제 경향과 수험생 대비 방법 등을 신병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6월 모의평가는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국어와 수학은 약간 쉬웠지만 영어는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지난해 수능이 이른바 불수능이었던 만큼 수험생들에게는 대체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영어가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새로운 유형은 없었고 EBS 연계율은 50% 수준이지만 지문이 어렵게 나와 독해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빈칸 추론과 간접쓰기 유형에 더해서 대의 파악 유형이 까다로웠고 어법 어휘 유형도 조금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입니다.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면 아마 작년의 수능과 같은 형태가 반복될 것으로 생각되어 최상위권 아이들이 최저를 맞추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어는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약간 쉬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독서는 비슷하고 문학은 약간 쉽게, 선택도 쉽게 출제됐습니다. 수학은 지난해 수능보다 조금 쉬웠습니다. 3점 문항과 4점 문항이 대체로 어려웠지만 공통 과목은 대부분 평이했습니다. 선택 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모두 수능보다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될 수 있겠지만 의대 정원 확정에 본 수능에 반수생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져 여전히 변별력 확보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입시부터는 자연계열을 지원할 때 사회과목 선택을 허용하는 대학이 늘어난 것도 변수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처음으로 사회탐구 지원자가 과학탐구 지원자를 넘어섰습니다. 과학탐구 지원자 규모가 줄면서 1등급 기준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수시 모집에서 의대의 경우 최저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대 정원, 무전공 확대 등으로 예전에 비해 상위권 졸업생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보여 변별력 있는 문제는 여전히 출제될 것으로 보여 최상위권은 변별력 문제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시간 안배 등을 점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는 응시자 47만 4,133명 가운데 18.7%인 8만 8,698명이 졸업생입니다. 따라서 N수생 유입 증가에 따른 성적 변화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이 문제은행식이 아니라 매번 새롭게 출제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개념을 활용하는 방법과 물음의 방법, 선택지 구성 방법 등을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DGB 대구은행이 오늘부터 새 이름인 IM뱅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난 1967년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문을 연 지 57년 만에 대구은행이란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DGB 금융그룹이 그룹 UCI 선포식과 시중은행 전환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 대구은행 제1본점 열린 광장에서 은행 사명 변경 선포식을 하고
새로운 이름 IM뱅크를 선보였습니다. 선포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박윤경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해 새 출발하는 IM뱅크를 응원했습니다. IM뱅크라고는 새로운 옷을 입고 새 시대에 부응하는 참 신하고 획기적인 금융 서비스로 전국의 고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DGB 대구은행의 새 이름 IM뱅크는 지난 5월 27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호 변경에 대한 정관 개정을 결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계열사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IM증권, DGB생명은 IM라이프 생명보험, DGB캐피탈은 IM캐피탈, 하이자산운용은 IM에셋자산운용으로 새 단장합니다. 하지만 DGB금융그룹이라는 지주사 명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67년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문을 연 지 57년 만에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서 대구은행이라는 이름은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새로운 시중은행으로 출발하는 IM뱅크는 당장 자산 불리기나 사업 영역의 확장보다는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미래 금융기업의 모습을 제시하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정순천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임기 3개월을 앞두고 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대구시는 정 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자 지난 5월 말 이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대구 행복진흥원에 2개의 감사팀을 파견해 조직 운영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일부 산하기관에 문제가 발생해 감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구행복진흥원은 기존에 대구사회서비스원과 평생교육진흥원, 여성가족재단, 청소년지원재단 등을 통합해 지난 2022년 10월 출범했습니다. 달서구 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공무 국외 연수에 쓰인 예산을 환수하고 문제를 일으킨 의원을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5월 호주와 뉴질랜드로 공무 국외 연수를 떠난 달서구 의원들이 연수 도중 술판을 벌이고 쇼핑센터를 찾는 등 부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의원 윤리 강령 등 관련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며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열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의료원이 사직서를 낸 전공의 4명 가운데 3명의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이번에 사직서가 수리된 의사는 레지던트 2명과 인턴 1명이고 나머지 레지던트 1명은 복귀했습니다. 병원 측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정부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한국비정규 교수노동조합 경북대 분회, 경북대 동아리인 오버 더 블랭크가 오늘 경북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의 최저임금과 노동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이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대학생 청년 노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설문 대상 195명 가운데 35.9%인 70명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15.4%인 30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 가운데 22.1%가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하거나 고용기관에 무시한 채 해고당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 공동대책위원회가 오늘 대구시청 산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금호강을 2번 죽이는 사업을 즉각 그만두라며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대구시가 사업을 졸속으로 시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달부터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2026년까지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등 3건의 공사에 국비 405억 원 등 81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대구와 경북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이 8조 5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혁신성장센터에 따르면 5월 대구 경북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104조 2천억 원으로 4월보다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2,055조 원으로 4월보다 2% 감소해 대구 경북 지역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 철강 금속과 전기 전자 업종에서 하락폭이 컸고 미국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가총액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